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구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오늘은 엔비디아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글은 써놓은 지가 한 열흘쯤 됐는데 그래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구상에서 첫 5조 달러를 달성한 기업은 유일하게 엔비디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삼성과의 10년 전에 비교를 해본다 그러면 참 속쓰리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엔비디아는 오픈 AI가 챗 GPT를 내놓으면서부터 떡상했습니다. 여기 그래프를 하나 그렸습니다. 2015년과 2025년 10년 삼성과 엔비디아를 비교를 했는데 10년 전에는 2015년에는 삼성이 시가총액이 300조, 엔비디아가 10조입니다. 30분의 1이었죠. 근데 25년에는 500조고 또 6,387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10년 만에 어마한 성장을 이뤘던 거죠. 이게 지금 삼성은 여기서 10년 만에 시가총액을 200조밖에 끌어올리지를 못했는데 이거는 지금 뭐 10년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이 정도로 엔비디아가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얘기죠. 자, 25년 9월 29일 기준, 제가 그때쯤 글을 썼거든요. 시가총액이 4조 5,300억 달러. 그래서 일본의 GDP 4조 267억 달러를 이미 추월했고, 독일의 GDP는 4조 6,599억 달러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기업이 주요 선진국의 GDP와 맞먹는 수준의 가치를 가졌다는 거, 그것이 결국은 AI가 도래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12배 이상이죠. 충격적이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엔비디아의 주가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주당 187.62달러고 여기에서 보셔야 될 것은 시총입니다. 시총이 US 달러로 4조 5,592억 달러입니다. 어마합니다. 부럽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투자하신 우리나라 개미 투자자들도 상당히 많죠. 그래서 수익성을 한번 살펴보죠. 24년에 순이익이 264억 달러로 37조 원입니다. 순이익률이 56.6%입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같은 동기에 순이익률 삼성은 6.9%입니다.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렇습니다. 거의 한 8배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산업의 가치 사슬 중 최상단에 있고 돈 되는 구간을 독점하고 있는 거죠. 돈 되는 구간. 한마디로 이렇게 딱 할 수가 있는 거죠.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자신 있게 이렇게 나와서 AI GPU를 항상 설명합니다. 특유의 가죽 점퍼를 입고. 그런데 직원들 이제 고용 규모를 또 한번 살펴보면 엔비디아 직원은 36,000명 정도, 삼성전자는 13만 명입니다. 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삼성이 직원을 많이 두고 뭐 1억이 넘는 연봉을 이렇게 해주는 것도 참 좋죠. 그래서 엔비디아는 고용은 적지만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임금보다는 주주이익 배당,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직원들은 자사주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본 소유층이 집중되는 구조예요. 이런 소득 부의 양극화와 심화와 이제 직결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뭐 일부 신문을 보니까 엔비디아의 직원은 주 7일까지 일을 한대요. 집에 가라 그래도 가지도 않는다고 막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매그니피센트가 있습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7개를 얘기하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구글입니다. 아마존, 메타, 테슬라, 엔비디아, 뭐 테슬라를 빼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7개 빅테크 회사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들이 모든 수익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자본시장이 특정 빅테크에 과도하게 집중됐죠. 뭐 지금 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자산이 뭐 700조라고 단독 1등이더라고요. 불평등이 심화가 되고 시스템 리스크의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중산층 고용이 뭐 이렇게 붕괴되고만 이러니 해도 지금 AI라는 인공지능 시장이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뭐 노동시장의 뭐 정책적인 취약성 뭐
이런 것들도 뭐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지금 이 인공지능 시장에서는 우리나라가 뭐 로봇 도입 세계 1등입니다. 산업용 로봇. 그리고 한번 일자리를 잃으면 재취입이 어려워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불안정 고용 사회로 전환이 되고 있어요. 뭐 그런 것들 뭐 얘기를 뭐 다 하는 것은 여기 블로그로 제가 보고 좀 해보시고, 엔비디아는 단순하게 이제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업, 돈이 많은 기업이라기보다는 작은 자본 집약적이고 고수익이고 저고용 구조의 전형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21세기를 넘어서 22세기에는 과연 어떤 기업의 형태가 될 것인가, 엔비디아가 롤 모델이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을 한번 보고, 이 밑에 보면 5조 달러가 과연 언제 이렇게 달성이 될까, 그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메모리 제국을 넘어서 5조 달러 신화를 향한 엔비디아, 삼성가하고는 너무 차이가 납니다. 참 그런 것들. 그러나 삼성도 이제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좀 분발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약 10년 전 젠슨 왕이 삼성의 HBM 개발 협력을 타진했으나 무산된 일화는 업계에서 자주 얘기가 되고 있죠. 당시 시가총액은 제가 비교를 해드렸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리고 2010년대 중반에는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뭐 2천억에서 3천억 달러, 한 2, 300조 수준이었죠. 그때 당시에도 글로벌 반도체 1등이었어요. 메모리 압도적인 점유율로 뭐 그때 당시에도 파운드리도 굉장히 상장세를 타던 그런 시기였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2013년에 엔비디아는 100억 달러, 10조 원 수준이었어요. 근데 뭐 당시에는 GPU를 만들어서 게임 하는데 그래픽용이라든가 AI 데이터 센터 뭐 수요 이런 데 조금씩 하던 그런 회사였어요. 삼성 대비해서 뭐 2, 30분의 1 정도 되는 뭐 그저 그런 회사였거든요. 젠슨 황이 삼성에 10년 전에 HBM 협력을 했을 때 삼성은 메모리 강자였고 엔비디아는 뭐 그냥 게임용 GPU 만드는 그런 회사 정도, 이런 정도였는데 10년 세월이 참 무섭기는 무섭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판단이 실수였죠. 엔비디아는 한 우물을 그냥 팠던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당시 HBM 시장성이 불투명하고 수익성이 낮고 만들기도 어렵다. 잘 만들던 기존 D램이나 낸드 사업에 집중을 했던 거죠. 근데 엔비디아는 AI라든가 HPC라든가 데이터 센터를 내다보고 HBM이 필수라고 확신을 했던 거죠. 자,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에도 이런 그 박사님이 계셨죠. 카이스트 김정호 박사님이죠. 결국은 SK 하이닉스와 손잡고 HBM 1, 2를 개발을 했죠. 이때 당시 다 카이스트의 김정호 교수님이 SK 하이닉스하고 손잡고 이렇게 했던 거죠. 기존의 캐시카우를 보호할 것인가, 미래 신성장 베팅을 할 것인가, 10년 뒤에 이런 천문학적인 기업 가치가 벌어지고 말았던 거죠. 자, 이제는 역전됐습니다. 과연 이 역전을 어떻게 지금 극복하고 새롭게 만들어져 갈 것인가. 엔비디아는 AI 시대를 예견하고 GPU와 HBM 생태계를 장악을 해버렸습니다. 칩 설계, 생태계 소프트웨어 구다죠. 파트너와의 협력, 이런 것들 AI 가치 사슬에 완전히 최상단을 점령을 해버린 겁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초격차를 유지는 하고 있지만 여전히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뭐 세계 1등이긴 하지만은 HBM에서는 지금 HBM3가 이제 품질 통과를 늦게 하면서 엔비디아의 제발 우리 것을 받아달라고 하는 그런 그냥 읍소하는 그런 위치에 왔던 거죠. 그래서 시가총액 역전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단순히 기업 크기의 변화가 아닙니다. 메모리 중심에서 AI 중심으로 산업 패러다임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방송을 했던 것처럼 AI 중심에는 메모리가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AI의 그 심장은 메모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메모리 시대가 새롭게 재평가되고 새로운 대접을 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금 분발하면은 이제 2020년 중반이나 2030년대나 이렇게 된다 그러면 새로운 기업으로 탈바꿈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플랫폼 지배력이 좀 새로운 구조로 좀 보여주고 삼성은 여전히 생산력과 규모 면에서는 압도적입니다. AI 시대의 가치 사슬 최상단에는 엔비디아가 있지만은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를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전 삼성은 HBM 제한을 외면할 만큼 강자였어요. 엔비디아는 작은 회사였어요. 그러나 엔비디아가 AI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집념을 아주 그냥 여기 HBM에다 밀어붙였죠. 지금 어마한 그런 회사가 됐죠. 기술 패러다임 전환기에는 전략 선택이 얼마나 달라지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비록 뭐 삼성 얘기만은 아닙니다. 모든 뭐 개인 사업자든 모든 사람들한테 다 필요한 겁니다. 마음이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고독 달팽이는 한가위 명절 가운데 속에도 이번 오픈 AI하고 삼성 SK 하이닉스 참 분석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석 기사를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